안녕하세요. PHP 첫 번째 시간으로 PHP 언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배울 내용은요. PHP 언어란 무엇인가? 스크립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을 텐데 스크립트란 무엇인가? APM, 그 APM을 설치해서 실행해서 확인하는 것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HP 언어의 소개. PHP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즉, PHP는 공식적으로 하이퍼텍스트 프로시저의 약자인데요. PHP 소스 코드는 공개되어 있어 자유롭게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HP는 서버에서 동작하는 스크립트 언어 중에 하나죠. 그래서 PHP는 주로 동적인 웹페이지를 구성할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데요. 여기서 동적인 웹페이지라는 것은 웹페이지 사용자와 상호작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보여주는 일종의 맞춤형 페이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의 정보만을 모아 새롭게 만든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죠. 그러한 페이지를 동적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PHP 성능은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다. PHP는 1994년에 만들어져서요. 지금까지 5버전을 가지면서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성능을 계속적으로 향상되어지면서 버전업이 많이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PHP는 배우고 프로그래밍 하기 쉬운 언어입니다. PHP는 많은 수의 함수 및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프로그래머는 이 함수와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므로 짧은 라인의 프로그램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PHP 문법은 C나 펄, 자바 언어의 문법과 비슷하기 때문에 기존의 언어에 익숙한 프로그래머에게는 PHP 문법이 쉽게 느껴질 수 있겠죠. 또한 HTML 언어와 같이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적 웹페이지를 만들 때 매우 편리합니다. PHP 소스 코드는 공개되기 때문에 이 코드를 가지고 새로운 코드를 개발하는 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들이 수시로 새로운 코드와 라이브러리를 개발하여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래밍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어서 배우기 쉽고 프로그래밍 하기가 쉬운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PH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1년 6월 넷스크래프트사에서 조사했던 바에서는 675만 개 이상의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수가 PH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용 기관으로는 미쓰비시, 레드햇, MP3 라이코스, 에릭슨, 나사 등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용자 그룹에 의해 PHP가 많은 에러가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러한 버그들을 PHP 개발자들에 의해 수시로 고쳐지고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어졌어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PHP는 매우 안정적인 프로그래밍 언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PHP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로, PHP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쉽게 연동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 자료를 다루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기존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일반 프로그래머가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기술을 습득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또한 기존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몇몇 데이터베이스와의 연동 기술만이 존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개발자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PHP에서는 연동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이외에 많은 데이터베이스들과도 쉽게 연동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로는 인포믹스,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 MSQL, MySQL, ODBC, 오라클, C베이스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PHP는 다양한 컴퓨터상에서 동작되어지는데요. 즉 윈도우즈, 유닉스, 리눅스 등 최근 사용하는 대표적인 운영체제상에서도 모두 동작되어집니다.
또한 이기종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환경 내에서도 동작할 수 있어요. 따라서 PHP는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기종의 컴퓨터에서 동작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PHP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며 다양한 표준을 지원합니다. PHP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데요. 예를 들어 PDF 파일의 형식을 생성할 수 있고 XML을 파싱할 수가 있어요. 또한 PHP는 HTTP 세션과 자바 언어와의 연동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정규 표현식, LDAP, SNMP, IMAP, COM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다양한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PHP는 모든 웹 프로그래밍 언어와 데이터 교환을 위해 WDDX라는 표준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표준을 지원하고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PHP가 보다 더 웹 프로그래밍을 하기 쉽고 배우기 쉬우며 사용하기 쉬운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스크립트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스크립트란 웹상에서 사용되어지는 언어들, 쉬운 랭귀지를 가리킵니다. 특히 웹에서는 스크립트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클라이언트 스크립트와 서버 스크립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두 가지가 실제 구분하게 되는 이유는 동작되어지는, 즉 실제 실행되어지는 위치에 따라 구분하여진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항상 네트워크라는 얘기가 나오면 서버라는 것과 클라이언트라는 얘기가 항상 쫓아다니게 될 겁니다. 혹시 서버가 뭔지 클라이언트가 뭔지 처음 들으시는 분은 없겠죠. 네트워크에 관련된 전반적인 이해는 아니어도 기본 이해는 있다는 베이스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실 테니까요. 그래도 모르니까 설명을 하자면 클라이언트는 요청하는 자, 요청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버는 클라이언트에서 요청한 부분을 처리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즉 요청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겠죠. 또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즉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요청을 했다. 요청한 것에 대해서 리턴한다. 이것이 서버와 클라이언트, 주고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게 네트워크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클라이언트 스크립트를 위해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예를 들자면 지금 보여주는 것 같은 익스플로어를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가장 기본으로. 그 중에서도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한다고 했어요. 요청하는 내용이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주소창에 주소를 입력해서 엔터 치는 것은 즉 이 서버에 tab.html이라는 파일을 나에게 보여줘. 이 앞에 있는 건 도메인이니까 PC를 가리키니까요. 그것이 요청되어졌어요. 요청해서 서버가 찾은 다음에 클라이언트에게 넘겨주는, 서버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즉 그냥 서비스만 하는 IP 포트를 열어놓은 것 뿐이죠. 이 파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파일에 대한 응답을 클라이언트에게 줍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그 파일을 받아서 문서화되어 있는 것을 받아서 브라우저라는 특정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해석해서 보여주는 것. 그것을 클라이언트 스크립트, 가장 대표적으로는 지금 보여주는 것 같이 HTML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그냥 이 경우는 내 자신이 그냥 테스트할 때는 서버도 없이 더블 클릭해서 브라우저만 있다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클라이언트 스크립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서버 스크립트가 무엇인가? 서버 스크립트는 아까와 좀 다르죠. 지금과 같이 보여지는 부분에서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이 페이지를 서버 쪽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서버 쪽에서는 서버 스크립트는 HTML 형태와 달라서 뒤에 확장자가 벌써부터 다르죠. momo.asp, momo.jsp, momo.php 같은 확장자를 가지고 들어오게 돼요. 그럼 웹서버는 보고 홈 디렉토리를 알려주면서 얘는 다른 파일이야. HTML 클라이언트 스크립트가 아니야. 라고 주면 엔진은 다르네 정말. 그러면 파일 시스템 통해
DLL이에요.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 실질적인 DLL을 뜻하는데 그 DLL을 통해 ASP면 ASP-DLL, PHP면 PHP-DLL, JSP면 JSP-DLL을 통해 해석해줘요. 해석되어서 주는 게 실제 HTML 코드의 형태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되어 있던 그 소스 자체가 아니라 벌써 HTML 형식으로 변환된 것을 스크립트 엔진에 주게 됩니다. 그것은 웹서버가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주게 돼요. 이것이 서버 스크립트예요. 즉 서버라는 곳에서 특정하게 어떠한 작업을 하고 클라이언트와 다르게 작업을 하고 클라이언트에게 넘겨주는. 이래서 코드 자체를 변환되어 줬기 때문에 보안상으로도 좋다 해서 서버 스크립트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아까와는 다르게 파일 시스템, momo.dll이라는 것을 거쳐야 되는, 해석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 있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버 스크립트들을 사용을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스크립트와 서버 스크립트의 차이점을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체 흐름도 자체도 틀리다. 그리고 스크립트 엔진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파치나 IIS와 같은 서버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동작되어지는 위치 자체, 서버 스크립트는 항상 서버에서 해석되어지고 클라이언트 스크립트는 그냥 서버에서 넘겨준 파일을 브라우저에서 해석되어지고 그런 차이점들을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PHP를 왜 해놓고서 더블 클릭해서 보면 안 돼! 라고 물어보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안 되느냐? 서버를 반드시 거쳐야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파일 형태로만 인식해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아니면 파일을 열 수 없습니다. 라는 에러 메시지를 보지 않겠죠. 그래서 항상 PHP나 ASP나 JSP를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PC에 이러한 서버를 쓸 수 있는 IIS, 아파치 같은 것이 같이 구동이 돼야 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APM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인터넷에 APM이라는 것을 검색을 해보시면 두 가지 형태로 뜨게 될 거예요. 머신 형태 아니면 지금 보여주는 저희가 사용하기 위한 아파치와 PHP와 MySQL을 같이 연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근데 저희는 후자 쪽에 속하겠죠. 즉 PHP를 하기 위해서는 아파치라는 서버가 구동되어야 하며 PHP 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깔아야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공짜니까요. MySQL까지 해서 인스톨할 수 있는 것을 받으셔가지고 인스톨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검색해서 윈도우즈용으로 다운받은 후 설치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집에서 PHP를 위해 리눅스나 유닉스를 인스톨하셨다면 그곳에 맞는 리눅스용 APM을 인스톨하시면 돼요. 그때는 좀 달라져요. RPM으로 까시는데 RPM에서도 아파치와 PHP와 MySQL이 다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램 형태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윈도우즈에서는 따로따로 인스톨하는 것보다는 세 가지가 같이 묶여있는 인스톨 파일들이 많으니까요. 그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상태로 다운받으셔서 인스톨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파일을 구하기 위해 참고한 사이트가 phpschool.com이라는 사이트였고요. 그 사이트 안에 다운로드라는 단독적인 메뉴가 있으니까 그 메뉴 밑에 내가 원하는 형태로 해서 다운받으셔가지고 인스톨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 가장 최근 버전인 1.07이라는 버전으로 다운을 받아서 인스톨했고요. 이 파일 같은 경우 지금 바탕화면에 있는 이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실행시켜서 깔았는데요. 이 파일 같은 경우 실행시켜 깔게 되면 어떠한 그 실행 파일 형태로 저희가 계속 사용했던 것 같이 뭐 시작에 등록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의 압축 파일을 풀어놓은 것처럼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고 그 밑에 이런 형태로 파일들을 가지고 있게 돼요. 디렉토리랑. 그때 처음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뭐 실행시키는 부분이 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스톨 실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커맨드를 통해 바로 서비스에 등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요. 이걸 더블 클릭해서 서비스에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서비스에 등록한다는 것은 부팅하면서 응용 프로그램이 같이 그냥 올라와 버리는 형태죠. 그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재부팅을 해주셔야만 이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등록된 것을 인식해서 실행시키실 수가 있어요. 아파치도 데이터베이스도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서비스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 사용하시면 돼요. DB 같은 경우는 콘솔 형태로 들어가서 접근해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커맨드에 지금 보여주는 DB 폴더까지 오셔서
MySQL에서 작동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 경우 안 그러면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요. DB 쪽을 쓰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설치한 환경에서는 그렇게 쓰면 되지만 본인들이 다른 파일, 다른 설치 환경들을 가지고 쓰셨다면 매뉴얼을 참고해서 각각 맞게 설치에 관련된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다음으로 이제 PHP가 정말 작동되어지는지 아파치가 작동되어지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기본 파일 위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설치 드라이브의 웹, HTTPD, HTML에 대한 형태로 가질 수도 있고요. 방금 보신 것처럼 RWAPM 밑에 가진 형태로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위치는 RWAPM 밑에 있는 www 밑에 파일을 넣어주시면 기본적으로 이곳에서 인식해서 그 파일을 보여지게 됩니다. 아파치를 구동했을 때. 그럼 정말 아파치를 구동했을 때 보여지는지, 정말 실질적인 아파치가 작동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브라우저를 여시고요. 이건 아시죠? 서버 쪽에 있는 것을 다이렉트 가져올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 아무리 index.html이 있다 하더라도 HTML 클라이언트 스크립트니까 열려요. 그러나 지금 보여지는 PHP 파일 같은 경우 그냥 문서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런 경우는 다운로드 받거나 그냥 문서로 워드 프로세서가 열리면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웹에서 저희는 확인해야 하니까 아파치를 통해서 해야 돼서 익스플로러부터 열면 됩니다. 익스플로러를 열었는데요. 제가 지금 네트워크를 연결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파일을 푸실 수 없습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아파치가 구동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HTTP 프로토콜부터 쓰시고요. 이곳에 로컬 호스트라고 주시면 돼요. 만약에 로컬 호스트로 해서 확인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는 자기 PC를 윈도우즈 같은 경우 로컬 호스트 하면 자기 자신을 뜻해요. 또는 루프백 주소인 127.0.0.1로 해서 엔터 주셔도 되는데요. 리눅스에 만약에 서버 이름을 A 또는 B, DH기임 형태로 주셨다면 DH기임으로 해서 확인하셔야만 보입니다. 이때는 그때 로컬 호스트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먼저 아파치가 구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로컬 호스트에서 엔터를 칩니다. 지금 보여지는 게 지금 제가 index.html 파일을 안녕하세요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파일로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보여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컬 호스트 말고 루프백 주소로도 확인하실 수 있었죠? 엔터 칩니다. 똑같은 파일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실제 IP 주소로 또는 도메인 주소로 접근하는 것을 뜻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집에 도메인을 받았다. 그럼 그 도메인으로 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PHP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아파치에 대한 구동 부분을 봤어요. 그럼 실제 PHP가 동작되어지는지도 확인하시려면 뒤에 확장자가 PHP로 갖는 파일 하나 만들어서 확인하실 수 있겠죠. 정말 PHP가 동작하는지 함수 하나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메모장으로 많이 하니까요. 메모장을 하나 여시고요. 이곳에 정보를 주시는데요. PHP는 항상 이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태그 형태인 HTML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태그는 항상 꺽쇠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인풋이나 또는 텍스트 에리어, 셀렉트 같은 태그 형태에 쓸 때는 꺽쇠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PHP를 쓰겠다 해서 꺽쇠부터 시작하고요. 실제 PHP를 나타내는 부분이 물음표가 들어가고 PHP다 적어주시면 돼요. 태그는 항상 열고 닫는 것이 쌍으로 다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닫는다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PHP가 동작하는 것을 보기 위해 함수 하나를 넣죠. PHP info라는 함수를 통해 동작되어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장합니다. 저장하는 위치는 아까 보았던 RWAPM 밑에 www라는 곳이에요. 그 밑에다가 저장하는데 저장하실 때 밑에 파일 형식을 텍스트 문서로 두면 확장자가 txt가 붙으니까요. 이것이 아닌 모든 파일로 두시고요. 이름은 1.php로 저장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장되어졌고요. 브라우저로 확인하기 위해서 127.0.0.1이라는 자기 자신의 기본 디렉토리를 나타냈어요. 이건 index.html을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다른 파일을 보고 싶으면 슬래시부터 오고요. 파일 이름을 적으면 돼요. 확인해보죠. 지금과 같이 PHP 관련된 정보들 info 하면은 PHP 정보들이에요. 그것들이 쭉 나오면은 지금 PHP가 정상적으로 동작되어지는구나 라고 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PHP 작동 확인해서 파일 만들고 저장해서 확인까지 다 해보셨고요. 다음 단계로 테스트 확인, 이걸 다시 정리를 하면 웹브라우저를 엽니다. 파일을 만들어 놨을 때 또는 만들어 놓지 않았을 때 마찬가지겠죠. 아파치가 작동할 것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두 번째 보는 것처럼 주소에 http의 localhost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다른 파일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localhost 뒤에 슬래시 하고 적으시면 되고요. 만약 localhost라는 거 유닉스 사용하고 계시면 PC 이름이 다를 때는 localhost가 아니라 서버 네임인 A가 돼 있다면 A, B 또는 DH김과 같은 것을 넣거나 127.0.0.1로 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HP가 정상적으로 인식되어지는지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때 인식되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php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PHP 관련된 부분이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다음 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